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충북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자 스스로 독립성을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청주를 찾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이번 판결은 사건 접수 34일 만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거든요. 10명 전원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같은 편을 들었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 또 법의 정의 이런 게 완전 실종되고 오로지 그 당파적인.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과 관련된 충북 지역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에 민주당 충북선대위에는 이시중 전 지사를 비롯해 김병우 전 교육감, 이장섭 전 의원 등이 대거 포진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 발대식 개념의 1차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는 일요일 충북 북부권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 후보의 대법 판결과 관련해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청주를 찾아 이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주고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 후보는 충북 방문에 앞서 세종을 찾아 KTX 세종역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충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KTX 세종역의 설치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 모두 청주를 찾은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SK하이닉스가 관세 리스크에도 올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내며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견고한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수요가 입증되면서 M15X 팹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루에 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면서 주변 상권은 물론 지방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는 매출 17조 6,391억 원, 영업이익 7조 4,4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입니다. 미국발 통상 전쟁과 계절적 비수기에도 AI와 재고 축적 수요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확연한 경쟁력과 견고한 HBM 수요로 반도체 공장 신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M15X 팹은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밤샘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외형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HBM 수요 확대로 기존 낸드 기지에서 HBM 생산 기지로 변화를 서두르는 청주 공장에는 M15X 팹을 비롯한 3개 공장에 하루에 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SK하이닉스 신축공사 현장 주변은 건설 특수로 활기가 넘칩니다.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벌어먹고 있으니까요. 여기 진짜 인부들 때문에 돈은 벌고 있잖아요. 그리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지방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올해 청주시에만 1,220억 원의 지방 소득세를 냅니다. SK하이닉스가 실적과 기술력 모두 존재감을 입증하고 올해 30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투명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은 재활용품 가운데 가치가 높아 핵심 자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최근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무인 회수기를 8곳에 설치했는데요. 이곳에 재활용품을 버리면 돈까지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수거장.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류돼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진 투명 페트병 사이로 이물질이 묻어있는 페트병도 보입니다.
이럴 경우 분리수거가 됐어도 선별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별도의 작업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8월부터 설치하고 있는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입니다. 이 무인 회수기는 투명 페트병과 캔을 수거하는데 AI를 통해 정확한 분리수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재활용이 안 되는 페트병을 넣게 된다면 이 무인 회수기가 거부하게 됩니다. 재활용 선별장 작업자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겁니다. 이곳을 이용하면 투명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 1개당 10포인트의 적립금도 쌓이는데 2,000포인트부터는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과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잔티크의 보람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재활용 효과도 상당합니다. 이 무인 회수기를 통해 5개월 동안 재활용품 약 40만 개가 회수된 겁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43개 읍면동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이 약 44만 개라는 걸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작년 8월에 설치 후에 약 8개소에서 5개월간 수거 실적이 잡혔는데요. 약 40만 개 정도로 유의미한 수거 실적이 잡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3개소 정도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포인트 적립제도와 결합한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가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전북에선 처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선정된 익산시가 교통관제를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차량의 도심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JTB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익산역 공영주차장 187대를 댈 수 있는 이 주차장에 최근 지능형 CCTV가 설치됐습니다. 빈 주차 공간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 관제센터에 보냅니다. 익산시는 공영주차장 10곳에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용자들은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 주차 정보를 확인하고 요금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모바일을 통해서라도 정기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납 요금이 있으면은 미납 요금 조회도 가능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도내에선 처음으로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로 선정된 익산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익산역을 중심으로 버스터미널과 원광대, 대산공원 등을 잇는 4개 노선에 20인승 규모의 자율주행 버스 2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운전자가 탑승하고 주행 속도는 30km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미래 신기술을 도입한 최첨단 모빌리티 산업으로서 이와 관련된 산업 유발 효과가 크다고 기대됩니다.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미륵사지와 보석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에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청주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충북도청에서는 궂은 날씨에도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한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절 충북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과 노동 중심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권 심판을 넘어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도청에서 홈플러스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소송에서 청주병원이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 1부는 청주병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병원은 병원 부지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인근 건물로 병원을 이전하려고 했지만 충청북도는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자체 규정을 이유로 청주병원의 의료법인을 취소했고 청주병원은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1회 추경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 44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지역의 급식 식품비 단가는 초등학교 3,489원, 중학교 4,254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4,500원대와 5,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충북 무상급식의 식품비는 교육청과 충청북도가 4대 6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며 식품비 규모는 도단위 지역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올해 중고교생 340명의 해외 체험학습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괴산 지역 내 7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 곳이 참여하며 군은 학생 1인당 230에서 250만 원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앞서 지난 2018년까지도 고교생들의 해외 연수비를 지원했지만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됐으며 올해부터 사업을 다시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가 청년 생계수급자의 자립을 돕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10에서 30만 원을 함께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며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를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65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골목에 세운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고 이튿날에도 호프집에서 만취한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음성군 원남면의 한 필름류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직원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물 30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증기 폭발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과 세종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충북 전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는 밤까지 이어지겠으며 10에서 40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내려가 평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0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